많은 분들이니까 윤학수 우리 청춘학단을 세계적 발전에 올려놓으신 분들 우리 무성혁 교수님 그래 제가 우리 현석 대령님들서 우리 윤기 중대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을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 아침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다고 고민하다가 올림픽, 파리올림픽 끝나서 올림픽 얘기를 할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도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무슨 고국농 전쟁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어떨까 싶어서 제목을 글로벌 경제시대 생존 전략이라고 다녀봤습니다만 아침에 좀 딱딱합니다. 주제가 머리 아프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음번에 우리가 의료에 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 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 이내 간단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제목도 좀 답답하고 합니다만 좀 크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제 사실은 자유무역 시대, 자유경쟁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역 자유화, 자유무역 시대는 이제 같이 시대가 가버렸고 이제 무역 안보 시대, 이게 안보가 바로 무역이고 무역이 바로 안보인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1770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로를 쓰면서 세계 무역은 사실 자유무역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무역을 통해서 서로 순수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국부를 창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19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125개국 당시 UN 회원국 중에서 101위였습니다. 101위. 1인당 소득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80%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얘기합니다. 당시에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습니다. 북한이 1974년에 평화테레비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테레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수출한 것이 75년부터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테레비를 방송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벌써 방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당장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돼 그거 못해 라고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농촌에 흑백 TV가 막 보급이 되고 있고 또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일본 사람만 돈이 쉽다 라고 해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 TV가 방송된 것은 1980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역의 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만 이제 세계 10위권에 경제되고 세계 8위권에 수출되고 지난번에 파리올림픽에서 보셨지만은 세계 9위에 스포츠 클럽이 됐습니다. 하계올림픽, 88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피파 월드컵 2002 월드컵 그 다음에 배구 유상 4가지가 스포츠의 4대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의 4대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세계에서 5번째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국토면적은 세계 한 2에서 굉장히 좁은 나라, 세계에서 30도 안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만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강국입니다. 이게 수출은 아버지 수출이 지금 작년에 안 되니까 우리 경제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수출에 의존되면 우리 무역 의존도는 GDP의 한 87%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국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국이 있어야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역이 자유무역이 무역 시대가 이제 무역 안보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대로 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유무역 시대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 시대, 보이지 않는 소리 세계를 지배한다는 자유무역 시대는 1929년에 대공황을 맞으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레스 프로덕션이 일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시장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스무스 홀리법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 농민들 보호해서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해서 관세를 막았습니다. 관세를 높이면서 막았습니다. 미국이 막으니까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캐나다와 영국과 프랑스와 서로 관세를 높이면서 매거마이 네이버 폴리시, 소위 서로 보사는 이런 악화되는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세계 대공황으로 또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49년에 소위 세계 무역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브레튼 우드라는 협정에서 다트라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협정을 통해서 무역을 자유화, 관세를 낮추고 무역을 자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월달에 설립된 다트는 WTO 실제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 체제가 되면서 무역이 자유화됐습니다. 이제 IT 제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무쇠로, 전자사건도 무쇠로 모든 것이 무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쇠로 경영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 원자재는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중국이 아니면 미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이건 아니다. 모든 미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중국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미국 경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해서 선언한 것이 공급망 전쟁으로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서 심지어 마스크 문제도 부직포 하나가 무역 안보에 해당된다 해서 이제는 글로벌 소싱이 아니고 프렌드 소싱, 내국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예. 이 같은 체제는 1949년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무역을 위해서 같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체제는 제1조 2항에 보면 최후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아시분들 좀 따뜻하게 얘기하면 최후 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카트의 1조 1항입니다. 세계 무역 규범인 카트의 1조 1항은 모든 국가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주를 관세를 낮추고 위스키를 관세를 높였습니다. 그건 카트의 의도입니다. 소주, 위스키, 술에 관해서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관세를 높일 수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는 8%입니다. 일본산 자동차는 8%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5%하고 유럽산 자동차는 4%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관세는 8%로 똑같이 됩니다. 내국민 대우, 최국 대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EU 회원국간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은 나라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이지만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갔기 때는 독일에서 프랑스로 자동차를 수출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프랑스로 수출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지중해산 과일이 프랑스로 독일로 들어가면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카리브 연안의 과일이 바나나가 독일로 들어가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같은 1조 1항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24조는 1조 1항의 예를 두고 지역 동맹이라는 것은 정치주의가 같습니다. 예외 조항을 말할 때 지금은 예외가 없는 것보다 앞서가는 이런 시대가 보였습니다. 어제 신문을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9개 나라와 FTA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77개 나라로 늘리겠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무역의 90%는
FTA 체제 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FTA라는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조 이항이 무너지는 제도죠. 이런 지역협정은 태국지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동맹 이런 형태로 주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소위 자유무역협정 미국하고 FTA 할 때 2004년에 칠레와 우리가 처음에 FTA 됐습니다. 칠레와 FTA 할 때 우리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칠레와 FTA는 우리 농민 다 부러졌다. 배산은 다 부러졌다. 포도산은 다 부러졌다. 와인을 칠레산 와인을 무쇠로 그냥 그때 당시에 15% 관세했습니다. 관세에다가 교육세, 부가세 더하니까 46% 관세했습니다. 칠레산 관세가 100원짜리가 인천공항에 딱 통과돼서 대한민국 영역이 142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TA를 하면서 칠레산 와인은 무쇠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와인은 50% 관세를 매기고 미국산 와인은 50% 관세를 매기는데 칠레산 와인은 제로 관세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산 와인, 미국산 와인 대신에 칠레산 와인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어떻게 돼요? 나포벨리 와인을 밀가루 주면 다 망한다. 한국 시장을 거치게 된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FTA를 이깁니다. 미국은 결국 우리하고 FTA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반대도 들어가고 광우병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많은 우려도 들어가고 미국하고 FTA를 했습니다. 결과는 미국하고 FTA를 수준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이러다가 우리 와인, 한국 와인 시장 미국에 다 뺏긴다. 우리도 FTA 하자. 이유도 우리가 FTA를 하게 됐습니다. 이 FTA는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리 주권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것은 FTA가 아니고 관세동맹입니다. 우리 주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이 자유무역 협정이고 FTA이고 우리 주권을 제3기관에 기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관세동맹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카 FTA, USFTA를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름을 USFTA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EU 27개 나라, 영국이 탈퇴하고 있는 27개 나라는 관세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하고 관세동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유무역 협정은 주권을 유지하면서 무역의 자유화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캐나다는 자동차 관세가 6%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가 2.5%입니다. 멕시코는 자동차 관세가 50%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다시 자유무역이니까 무쇠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2.5% 관세를 내게 됩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간에는 통제가 없습니다. 없다고 본다면 그러면 멕시코로 들어가면 50%를 관세를 내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들어가면 2.5% 관세를 내고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누가 멕시코로 수출하겠습니까? 바로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그럼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는 결국 이게 미국산인가 멕시코산인가 엄격하게 원산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은 한국산 이건 안 돼. 미국산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미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엔진을 미국에서 만들게 됩니다. 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갈고 있고 왜 기아자동차가 아틀란타에 자동차 공장을 옮기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옮겨집니다. 왜 일자리를 울산에서 미국 조지아로 미국 아틀란타로 자동차 공장을 옮기겠습니까? 멕시코 공장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멕시코 미국산이 돼야 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국산이 아니면 50% 관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유무역은 왜 우리가 자유무역을 지금 59개에서 77개로 늘리겠다. 윤석열 정부가 아젠다를 채택해서 10분의 1을 통이 됩니다. 그만큼 자유무역은 일자리가 공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옆에 유럽을 보시면 벨기에와 독일과 프랑스는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해 보시면 독일과 프랑스 간에는 국경 세관이 있습니다. 국경이 있습니다. 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 1초간 멈췄다가 그대로 자유 통과합니다. 국경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국경에서 따지게 되면 국경이 무너집니다. 국경 다시 설치가 됩니다. 결국은 프랑스, 스페인과 독일은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처음에 파리 드골 공항에 내리면 여권을 보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 여권을 보자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파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독일을 들어가면 여권을 보지 않습니다. 벨기에 갈 때 여권 보지 않습니다. 이태리 갈 때 여권 보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이태리는 한 나라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국경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관세가 같다면 세금을 부과해서 매겨야 되는데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경 통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프랑스에 처음 수출할 때 업계의 세금을 냅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EU 내 소비국계를 통과할 때는 자유무역이 사람도 자유로이 통과가 되고 상품도 자유로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세적입니다.